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세미나에 등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미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와 비디오는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등록해 주신 분들께 세미나 동영상 녹화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프 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오늘의 웹이나 오픈 세미나 주제는 점프를 활용한 케이스 스터디, 사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좀 긴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프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개선 활동을 할 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개선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점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그 하나의 개선 활동 전체에 대한 점프 활용 사례고요. 제조에서 가장 일반적인 분석 사례인 수율을 개선하는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해당되는 개선 프로세스는 일부 회사에서 또는 과거에 많이 했던 식시그마 프로세스에 따른 개선 사례를 준비했고요. 개선 활동 단계별로 점프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화이트 폴리머라는 이제 일종의 플라스틱 가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회사 몰드라는 이 가구를 만드는 회사는 이제 이태리 회사에 플라스틱을 공급해 왔는데 최근 수년간 이 수율 문제를 이야기하는 플라스틱 유동성 문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글쎄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모두 실패했고 최근에 이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기 위한 팀이 구성되었고 여기 여러분 또한 이제 이 팀의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규명을 좀 해야 되겠죠. 이 지금 플라스틱 제품의 최종 제품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의자인데 이 의자를 만드는 원재료가 불량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쁜 상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제품을 가정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제조 공정은 뭐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이게 원래 원문이 영어로 된 건데 제가 좀 뭐 짧은 지식이지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는 이제 슬러리 제조. 우리가 슬러리라는 게 어떤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뻑뻑한 미숫가루 같은 것을 슬러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슬러리 제조, 그다음 폴리머 만들어서 그래뉴레이트 과립화 시켜서 패킹, 그다음에 고객사에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수율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현재의 수율이 어느 정도 이제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베이스라인 구축, 기준의 설정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율이 문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조 공정 또는 뭐 어떤 MES 또는 DB 데이터를 끌고 와서 현재의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데이터는 이렇게 시간이 있고 하루에 일별 이제 수율을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현재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관리도 또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살펴볼 수 있게 여기서 일단 관리도를 한번 그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를 살펴보는 메뉴는 제가 결과는 여기 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신 분들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지금은 세미나 시간이니까 짧게나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ze, Quality and Process에서 컨트롤 차트 빌드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Y에 드랍을 하면 그동안의 우리 그 수율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수율이 굉장히 한 40여 퍼센트에서 100%까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율이 하강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수율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관리도 옆에 보면 이제 요약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수율 평균이 약 88% 정도 수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그 베이스라인을 구축할 때 관리도 외에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점프 기능을 활용해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몇 가지를 한번 이제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율 80%, 우리가 회사에서 일종의 기준이 그 85% 이상을 하나 기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수율 데이터를 가지고 85% 이상과 이하를 구분하는 별도의 칼럼을 생성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뭐 함수 포뮬러를 써서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이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여기 이제 그 분위수값과 요약 통계량 외에 히스토그램과 박스플롯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85% 이상 이하를 구분한 다음에 85% 이상 또는 85% 이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가 85%죠. 그러면 선택을 하고 여기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네임 셀렉션 인 칼럼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칼럼 네임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85 구분이고, 선택한 것은 뭐죠? 85 이하가 되고, 선택하지 않은 것은 85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별도 칼럼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어떤 추가적인 분석할 때, 예를 들어서 수율을 그래프 빌드에서 분석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수율을 Y축에 갖다 놓고 그 85 이상 이하를 이렇게 구분하면 85일 때하고 85 미만일 때 우리가 구분해서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어떤 그 구분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범주화시키는 하나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르게 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 빌드에서 일들을 Y축에 놓고 데이터를 X축에 넣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X축은 시간 데이터인데,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시간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범주를 내가 임의대로 설정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서 시간 X축을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X축에 표현되는 축의 단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1개월 단위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만스를 선택해서 OK를 하면 매 월 단위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여기 베이스라인을 살펴봤고, 그 결과 대충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평균 수준 88%의 공정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과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현업에서 개선 활동을 할 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 맵 또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스 차트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프로세스 차트를 그린 것을 한번 제가 캡처해서 넣어놨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는 수율이 낮은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수율 대신에 대용하는 반응치 Y로서 두 개가 MFI 몰드 플로우 인덱스라는 하나의 유동성 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인덱스라는 이제 폴리머의 칼라와 관련되는 반응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그 반응치에 영향을 주는 8개의 잠재적인 팩터가 이렇게 프로세스 맵을 통해서 우리가 식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를 확인한 결과, 우리가 그 MFI라는 반응치에 대해서는 192에서 188, 타겟은 그 중앙값인 195, 그다음에 그 컬러 인덱스 백색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은 이제 최대값은 100이지만 고객의 최소 요구사항은 80, 스펙으로 하면 그 하한치 LSL이 80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 및 내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율 목표는 이제 93%라고 정했다. 93% 이상으로 정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데이터 여기서는 이제 과거 데이터 이미 이제 있는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배지별로 데이터가 측정되어 있고 총 이제 127개의 배지, 그다음에 MFI, CI, 일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되는 8개의 잠재적인 ing자에 대해서 측정한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일종의 3개의 Y 또는 이제 주로 여기 MF하고 C를 본다면 2개의 Y와 반응치 8개에 있는 기본적인 이제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것은 Analyze Distribution하고 관리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Analyze Distribution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 3개의 반응치하고 그 8개의 X인자를 전부 선택하고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온리를 선택, Y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톱 전체 11개의 변수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MFI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192에서 198, 요 정도 수준인데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고객의 니즈 바깥에 스펙 오버된 상태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CI도 마찬가지죠. CI의 스펙이 80 이상인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80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93%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그 93 이하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런 반응치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도를 그릴 수도 있겠죠. 반응치가 3개이기 때문에 관리도를 3개를 그릴 수도 있는데 하나를 그려서 칼럼 스위치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컨트롤 차트 빌드에 가서 MFI에 대해서 하나의 관리도를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 요걸 보고 관리 MFI 반응치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보면 MFI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에버리지가 198, 우리가 그 스펙으로 잡았던 게 190에서 198이기 때문에 이미 평균치 자체가 스펙을 오버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MFI 외에 CI나 일드에서 보려고 하면 별도의 CI 또는 일드에 대해서 관리도를 그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컨트롤 차트 빌더에서 좌측 빨간색 삼각형 눌러서 리드 칼럼 스위치 가서 칼럼 스위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OK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MFI, CI, 일드가 있죠.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은 MFI 된 거고 이렇게 CI 또는 일드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 칼럼 변수를 스위칭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CI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그 80%보다 낮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일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균은 그 93%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타겟을 잡는 93과 비슷하지만 93 이하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한번 굉장히 이쯤에 굉장히 수율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그렸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은 제가 일반적이고 기본적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MFI, CI 또는 수율에 대한 분석 감시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점프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존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두 가지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관리도에 스펙 라인을 추가해서 살펴보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연계되는 건데 관리도하고 공정 능력 분석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 지금 우리가 아까 VOC를 확인했을 때 MFI에 대한 고객의 니즈는 얼마라고 했냐면 192부터 198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도나 공정 능력 분석을 하기 전에 이 MFI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스펙을 사전에 입력해 놓을 수가 있는데 스펙을 입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 MFI 변수명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컬럼 프로퍼티를 하고 난 다음에 스펙 리미트에 가서 여기서 스펙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고객의 니즈를 확인했을 때, VOC를 확인했을 때 그 스펙이 192에서 198까지 타겟이 195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펙 라인은 일반적으로 레퍼런스 라인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Show as Graph Reference 라인을 체크하고 OK를 클릭하면 여기 이제 스펙 입력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MFI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도 메뉴에 다시 들어가 보면 Analyze, Quality and Process에 컨트롤 차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MFI를 딱 이렇게 그려보면 선택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요 메뉴에서는 스펙이 사전에 입력되어 있으면 관리도와 그다음에 이제 공룡의 분석이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이렇게 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벗어난 많은 데이터들이 out of control, 관리선 바깥에 있고 공정 능력도 뭐 아주 좋지 않고 그다음에 추정 불량률 또한 거의 70%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여기 과거 데이터의 검토의 결과들은 어쨌든 분석 측정기 또는 장비로 측정하는 결과인데 이런 장비 측정 결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전에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는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시스템 분석을 데이터 수준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변수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니까 측정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으나 8개의 X 인자 중에서 MFI와 XF 인자는 측정 시스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알 수 있다고 가정하면 과정하고 측정 시스템 분석을 점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매달 발행하는 만슬리 유저 가이드에 설명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을 저희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에 얹어 놓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링크해 놨는 만슬리 가이드 11호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 저희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에 만슬리 유저 가이드 쪽으로 링크가 되는데 여기서 2018년 6월 제 11월호 클릭해서 보시면 제가 점프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첫 페이지만 막 살펴보시면 많은 분들이 측정 시스템 분석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식시그마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게이지 아디란이라는 이제 하고 측정 시스템 분석을 거의 같은 말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MS의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게이지 NLR 방법은 미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만든 AIAG, 이게 미국 자동차 공업협회거든요. 여기서 만든 방법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게이지 R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프에는 AIAG에서 만든 게이지 NLR 방법 외에 EMP라는 방법도 우리가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점프에서 측정 시스템 분석과 관련해서 사용될 수 있는 메뉴는 이렇게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MSA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애널라이즈 밑에 있는 그 변동성 및 애트리뷰트 게이지 하나를 차트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할 때 하는 메뉴고 EMP나 AIAG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요 메뉴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그 변동성 차트, 베리애빌리티 차트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범주형 측정 결과에 대한 그 범주형 측정에서 뭐 어떤 그 유관 검사 같은 경우에 조탑 또는 뭐 등급 같은 거를 그 유관으로 나눴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측정 시스템 분석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뭐 나중에 한번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MFI하고 XF 변수에 대해서 측정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 그 MFI 또 및 XF에 대해서 그 측정 시스템 분석을 좀 분류해서 해본 결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측정 시스템 분석은 이제 반복성과 재현성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능이고 여기 MFI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반복성과 그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배지 그다음에 측정자 장비별로 다른 이제 MFI 결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여러분들 익숙한 게이지 RNR 또는 EMP 방법으로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한번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시스템 분석하는 메뉴는 Analyze, Quality and Process에 여기 보면 두 번째 MSA라고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해서 지금 요 같은 경우는 MFI가 Y고 그다음에 이 배지가 샘플 ID고 그다음 오퍼레이터하고 인스트루먼트가 그 반복성과 재현 현상을 일으키는 변수죠. 그걸 쓰고 그다음에 여기 점프해서 보면 MSI 메소드에서 여기에 게이지 RNR 방법과 EMP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이지 RNR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 타입은 우리가 이제 경호작용 같은 걸 보기 위해서 크로스들을 보통 선택을 하죠. 크로스들 선택을 해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요 그 오퍼레이트 그다음에 인스트루먼트 배치에 따라서 측정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를 볼 수 있겠죠. MFI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반복에 따른 차이가 꽤 크죠. 이렇게 요 두 길이의 차이가 우리가 반복성 차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그에 따른 편차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했을 때에 볼 수 있는 그 게이지 RLR 결과의 요약된 내용은 여기 베리어블 게이지에 빨간색 역삼각대 눌러서 제일 밑에 보면 게이지 스타디라고 있습니다. 게이지 스타디에 여기 게이지 RLR 같은 거 눌러서 여기를 보면 지금은 이제 스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펙 무시하고 OK를 하면 여기 밑에 보면 전체 변동에서 차지하는 게 그 RNR 그 리피트빌리티 반복성과 리프로듀스빌리티 재현성에 의한 변동이 대부분으로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게이지 RNR 방법으로 판단했을 때 MFI에 대한 측정 시스템은 굉장히 좋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를 그 게이지 RNR 방법이 아니고 EMP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면 똑같이 여기 MSA 메뉴에 들어가서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선택할 때 여기 리콜 클릭하면 됩니다. 리콜 클릭하고 그 다음에 MSA 메소드에서 EMP를 체크하고 OK를 클릭하면 조금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그 EMP는 휠러라는 학자가 2006년경에 제시한 새로운 형태, 기존의 게이지 아레나 AIAG에서 만든 게이지 아레나 방법을 이용한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의 약간의 한계를 보완한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도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전체로 요약된 결과를 살펴본다면 빨간색 역삼각 눌러서 EMP 게이지 RNR 리절트를 클릭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는 약간 다른데 전체적으로 반복성과 재현성이 총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MFI에 대한 측정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FI뿐만 아니고 그 XF에 대해서도 MSAI를 해보면 우리가 그 분석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만 한번 살짝 보면 분석에서 나온 결과가 여기 저장되어 있거든요. 여기 EMP 어널리시스에서 런 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결과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측정자 간의 정비 간의 변동 같은 것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XF 또한 총변동에서 반복성과 재현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측정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두 시스템의 MF와 XF 두 인자에 대한 측정 시스템의 결과가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측정 장비 또는 측정하는 사람 또는 측정하는 방법, 표준 등에 대한 뭐 이런 정비, 개선 등을 통해서 측정 시스템 전반을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개선을 하고 나면 반드시 개선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한다는 것은 그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측정을 다시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 그 XF 인자에 대한 MSA 결과, 개선 변경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다시 한번 게이지 그 MSA 메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MSA, 그다음에 이거는 XF가 반응치고 배치가 ID이고 오퍼레이터하고 인스트루먼트가 X 그룹핑이죠. 여기 들어가서 EMP 방법을 하길 권고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한 게이지 하나 방법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OK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요 반복했을 때의 요 값 차이가 작아야 우리가 반복성에 대한 그 선포가 작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베리에빌리티 게이지에서 여기 눌러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게이지 스타디에서 게이지 아래를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총변동에서 반복성과 재현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 개선 후의 측정 시스템은 아주 양호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측정 시스템에 대한 그 판단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데이터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측정 시스템 분석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모든 배지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뉴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뉴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결과를 이렇게 딱 보면 쭉 보면 항상 이제 데이터 수집 결과를 전부 데이터 탭을 넣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좌측 하단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전체 데이터는 110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 넘버부터 시프트까지 데이터가 변수가 정리되어 있고 지금 쿼리는 이제 이게 그 채석장이라는 변수인데 이 변수하고 시프트 변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범중 변수고 MFI부터 앰비언트 템프까지는 연속형 변수로 점프가 인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측정 시스템 개선 이후에 새롭게 측정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분석을 크게 보면 2단계로 나누어서 해야 되거든요. 하나면 뭐냐, 전반적인 현황, 모든 반응치와 벡터를 어떤 수평적인 레벨에서 보고 한번 전반적인 현황을 바라보는,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인과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점프의 어떤 메뉴들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수평적인 레벨에서 살펴볼 때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Analyze의 디스트리뷰션과 그 다음에 지금은 5주 동안 시간의 경과, 오버타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퀄리티 앤 프로세스 밑에 있는 관리도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주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Analyze Distribution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MF5부터 Shift까지 전부 다 선택을 하고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시스템 only를 클릭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우리가 MFI는 이렇게 한 192부터 210까지 지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스펙이 192부터 198인데 이렇게 선택해 보면은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것은 뭐냐면 MFI가 스펙인인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점프는 분석 결과하고 데이터 테이블이 그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MFI 일종의 스펙인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보니까 M%라는 뭐 이렇게 인자는 작은 값들이 선택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M%라는 변수가 작을 때에 MFI가 정상이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 M%가 큰 값일 때 MFI는 스펙 오버될 가능성이 많다. XF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죠, 그죠? XF가 상대적으로 큰 값일 때 MFI가 스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CI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스펙이 이제 LSL 80이니까 80 이하가 불량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보면 CI 80 이하를 선택하니까 우리가 그 pH 값이 이렇게 분포하고 뭐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수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낮은 수율도 이렇게 선택해서 보면은 낮은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좀 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또 있죠. 이렇게 그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차트도 이용해서 비슷한 관점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하고 컨트롤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 외에 우리가 여기 이제 그래프 빌드나 PY by X 등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 어떤 X 인자고 Y 인자 간에 서로 이제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는 기능들인데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 그래프 빌드 해도 돼. 그래프 빌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빌드 들어가서 요 세 가지가 Y인자로 볼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이 X인자인데 Y인자 아무거나 하나 MFI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X인자 중에 그 첫 번째가 SA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그 X인자 중에서 XA하고 그 다음에 Y인자 중에서 MF하고 관련성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점프는 여기서 우리가 X축에 있는 변수와 Y축에 있는 변수를 칼럼 스위치라는 기능을 해서 우리가 스위치 변경해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둘 다 할 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X축, Y축에 있는 거. 예를 들면 Y축에 있는 것부터 해보면 우리가 여기 빨간색 눌러서 리두의 칼럼 스위치 들어가서 Y축에 있는 MFI를 포함해서 세 가지 하고 다시 그래프 필드에 빨간색 삼각형에 들어가서 리두의 컬럼 스위치 들어가서 이번에는 SA 인자를 선택을 하고 SA를 포함해서 모든 X 인자를 다 선택해서 OK를 하면 여기 좌측에 보면 칼럼 스위치가 반응치 3개, X 인자 3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Y는 MFI를 해놓고 X 인자를 이렇게
SA부터 이렇게 체인지 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죠. 눈으로 각각의 변수가 MFI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MFI 다음에 CI로 변경해서 그 Y를 이렇게 CI를 변경해서 하고 난 다음에 X인자를 또 옮겨가면서 각각의 X인자가 Y에 대해 CI라는 Y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럼 스위치 같은 기능을 이용하면은 변수가 많을 때 그 그래프를 뭐 여러 개의 그래프를 복잡하게 그리는 것보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빌드 말고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많이 쓰는 PY by X를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면 Analyze PY by X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하나의 Y와 하나의 X를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지금 이 그 변수들 간에 이래서 선형의 리니어한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빨간색 삼각형 눌러서 핀9을 클릭하면 이 SA라는 X인자하고 MFY의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1차 회귀 분석으로 단순 회귀 분석으로 피팅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판단할 수가 있고 다른 인자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면 여기서 그냥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칼럼 스위치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A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다 선택해서 OK를 하면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X인자를 바꿔가면서 그리고 M%라는 변수는 MF하고 백명이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F, pH, 머스코시티, MB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쿼리라는 이런 걸 선택을 하면 이렇게 뜨는데 이걸 보고 한번 예전에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띄워놓는 기능은 그 바이브레이터 피팅 그러니까 통계 용어로 하면 회귀 분석을 띄워놨기 때문에 회귀 분석은 XY 변수가 연속형일 때만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쿼리나 시프트를 선택을 하면 이건 이제 그 범주형 변수니까 이럴 때는 회귀 분석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때는 이렇게 칼럼 스위치라든지 데이터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더,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난 다음 우리가 분석 결과를 이렇게 그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전체 지금 우리가 그래프 디스트리뷰션 받는 걸 살짝 기억을 한다면 전체 배치의 한 3분의 1만 이제 MF하고 CIS 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여기서 하면서 하나 깜빡했는데 지금 요 데이터에 극단적으로 이상치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드하고 MFI에 대한 그 이렇게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살짝 까먹었는데 만약 일드하고 MFI에 대해서 두 반응치 간의 관계를 MFI X에 들어가고 일드가 Y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면 좀 특이한 그러니까 수율 값이 대단히 낮는 5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이런 이상치가 있어요. 이상치라는 것은 그 다른 데이터하고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얘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개선 활동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이제 제외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여기 5개 선택을 하고 요것을 분석해서 제외하고 싶으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영역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로우스에 보면 보통 이제 하이드 앤 익스클루드라고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뒤에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5개의 그 아주 낮은 수율 데이터가 분석해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델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주로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서 질문하신 것들을 몇 개 모아서 우리가 보면 모아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한두 가지 것들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MFI하고 CI의 스펙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를 좀 그래프에서 별도로 표시하고 싶다. 마크하고 컬러를 다르게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에서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MFI하고 CI의 스펙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 그러면 MFI는 CI를 중에 하나를 Y축, 하나를 X축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래프의 종류를 그 산정도를 선택했다 그러면 MFI하고 CI의 스펙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넣죠? Y축 또는 X축을 클릭해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MFI는 192부터 198까지니까 MFI가 표시되어 있는 Y축 또 숫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걸 표시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은 하나의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allow range 선택을 하고 이게 작은 값이 192, 큰 값이 198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것을 좋은 MFI 이렇게 해서 add 그 다음에 색깔은 뭐 이렇게 노란색 색깔은 뭐 파란 연두색 이렇게 죄송합니다. 색깔은 다른색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요 192부터 198 사이의 MFI에 대한 게 표시가 되고 CI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죠. CI 같은 경우는 80부터 100까지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allow range 80, 100, add 하면 요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CI하고 MFI의 두 변수의 스펙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가정하면 요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표시하고 싶으면 무조건 그 데이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측 마우스 클릭하고 로즈의 로 컬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색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로즈에 들어가서 뭐 로 마크를 뭐 이름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표시하는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 분석하실 때는 인자하고 반응치간 간의 그 선형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Analyze PY by X를 이용해서 비선형 관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CI하고 XF의 관계를 Analyze PY by X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가정하면 XF가 X인자고 CI가 Y인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 OK를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적으로 하는 이제 핀 라인을 하면 안 되죠. 그죠? 핀 라인은 1차 함수처럼 되는 거니까 하면 안 되고 2차 함수니까 핏 폴리노미얼 들어가서 이 쿼드라틱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 회계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Analyze PY by X에서도 대체에 보이는 요 산점도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선형 그 다음에 2차 또는 3차 함수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은 아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예에서는 이제 그 향후 분석을 위해서 아주 수율이 낮은 5개 이상치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그 MFI, CI 각각
두 개의 반응치를 별도로 해서 두 개의 반응치에 대해서 어떤 인자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그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적화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는 그 두 개의 반응치 MFI, CI하고 두 개의 그 반응치 스펙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X 인자 주요 X 인자를 선택하고 그 주요 X 인자들의 세부적인 조건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 마지막 단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델링 또는 최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샘플 데이터를 금방 본 샘플 데이터고 그 중에서 이렇게 5개가 exclude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수율이 매우 낮은 그걸 별도로 exclude 했고 그 다음에 exclude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분석했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는 대로 MFI 및 CY와 그 몇 개의 X인자 간의 개별적인 관련성이 파악이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이제 해야 됩니다. 모델링 결과 그런 이제 모델링이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MFI하고 CI가 두 개의 대용적인 반응치고 나머지 이제 변수들이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어떻게 하느냐, 그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Analyze 모드로 들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MFI고 CI가 반응치입니다. 반응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8개의 X 인자가 있습니다. 8개의 X 인자가 그 여기서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오늘 오전에 질문하셔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이 컨스트럭트 모델 이펙트를 활용하는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애들을 클릭하면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요 8개의 변수의 메인 이펙트 주요가만을 반영한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주요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자 간의 교호작용도 모델을 반영할 수 있고 특정한 인자가 Y에 대해서 뭐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 형태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설명을 좀 생략했습니다. 앞에서 분석을 했을 때 모르는 이제 그 분석 결과가 있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XF와 그 XF의 2차 또는 3차 효과가 CI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그리고 요 M% XF 및 그것의 2차, 3차 효과는 MFI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요런 효과들을 앞에서 개별 인자의 개별 Y에 대한 분석 결과를 모델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XF와 그것의 2차 또는 3차 효과는 CI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칩니다. 그러면 여기 XF잖아요. 그럼 여기서 2차, 3차를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럼 2차, 3차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요 디그리에다가 3을 치고 매크로에서 그 폴리노미얼 투 디그리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2차하고 3차가 3차 밑으로 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2차, 3차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M% 그 다음에 XF 그 다음에 SA의 2차, 3차 효과가 MFI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 2차, 3차 효과.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해서 폴리노미얼 2 디그리를 들어가면 아마 세 개 변수의 여러 가지 2, 3차 효과가 모델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MFI하고 CI를 별도로 해서 그 모델을 만들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모델 안에다가 모델에 집어넣는 모델 효과를 MF하고 CI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어서 우리가 그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모델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탠다드 리스트 스퀘어 최소 제곱법을 할 수도 있고 스텝와이즈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단계별 해결을 나타내는 스텝와이즈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도 여기 한번 그 스텝와이즈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런을 하면 여기 이제 MFI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그 CI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드는 그 버튼 누르면 그 MFI에 대해서 유의한 이펙트 변수들이 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 그 CI에 대해서도 그 버튼 누르면 CI 반응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유의한 그 변수 및 효과들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런 모델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MFI에서 런 모델을 클릭하면 이렇게 MFI에 대한 그 변수 선별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보면 M%가 제일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XF, SA의 2차 함수, 3차 효과 이런 순수대로 MFI 변수의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I에 대해서도 여기 런 모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동일하게 어디 갔죠? 여기 까먹었어요. 그 CI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 이펙트 서머리에서 XF의 제곱항이 CI에 가장 유의하고 모델 형태가 산정도 형태가 제곱의 형태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기능을 활용하는 게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이죠. 점프를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픽 그룹에서 바운스 X3 눌러서 프로파일을 클릭하면 우리가 이제 MFI하고 CI에 대해서 두 개 다 이제 그 띄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Y축에 대해서 MFI, CI 그 다음에 X축에 세 개의 인자가 우리가 같이 우리가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족도 함수 같은 걸 만족도 함수를 써서 optimization desirability에서 desirability 펑션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maximize desirability 들어가면 지금 요 상태가 지금 두 개의 Y치 MFI하고 CI를 최적화하는 X 인자의 최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SA가 79.7이고 M%가 0이고 XF가 15.07일 때 Y값 두 개의 Y값인 MFI는 195, CI는 99.46으로 최적화된다는 그런 이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X 인자들이 그 베리에이션 3포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X 인자들이 3포를 가질 때 그 3포를 반영을 해서 Y 값의 변화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빨간색 역상하기 클릭, 시뮬레이트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면 요 X 인자 밑에 이렇게 옵션 패널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은 X 인자의 평균값과 3포, 특히 이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X 인자의 값을 조정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SA하고 뭐 XF 두 개의 인자의 3포를 반영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를 이렇게 랜덤으로 두 개 다 클릭을 하고 두 개의 그 X 인자의 평균값과 3포를 이렇게 SD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데 이것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입력을 해서 얘네들이 이 정도의 평균치에서 최적치에서 SD 이 정도의 표준 편차 3포를 가진다면 Y 값은 어느 정도 특히 그 스펙 대비 추정 불량률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 데이터 테이블을
그 보시면 여기 이제 MFI하고 CI는 스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스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렇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스펙 바깥의 범위, 그러니까 스펙 오버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요 두 개의 변수가 이 정도의 그 평균과 선포를 가질 때 y 값, y 변수 MFI하고 CI가 이 정도의 평균과 표준 숫자를 가지고 레이트라는 것은 불량률이에요. 스펙 오버될 확률. 그래서 요거는 0.02, 이 CI는 0.005% 정도 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익숙한 ppm 값을 보려고 그러면 제가 헷갈렸는데 말씀 잘못했는데 이게 0.02%가 아니고 0.0이니까 2.2%, 0.5%입니다. ppm 값을 환산하고 싶으면 여기서 우측 마우스 클릭 칼럼지에 보면 여기 ppm 값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 정도 가진다. 만약에 어떤 이제 그 인자 개선의 활동을 계속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XF라는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편차를 예를 들어서 뭐 한 0.1 정도까지 더 줄인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시뮬레이터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죠? 지금 이렇게 뭐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최적 조건 설정,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 때에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최적화를 하는데 이 방법 외에도 이제 그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리딕트 스크리닝, 파티션, 뉴럴 네트워크 등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프리딕트 스크린 결과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딕트 스크리닝은 애널라이즈의 스크리닝에 여기 이제 프리딕트 스크린에 들어가서 여기 두 개의 Y를 선택하고 X, 8개 X를 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게 머신러닝 방법 중에 랜덤 파리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두 반응치에 대한 어떤 변수가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 건데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정렬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MFI 변수 반응치에 대해서는 M%, XF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CI 반응치에 대해서는 여기 XF라는 변수가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트 스크리닝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티션이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또 그 분석 결과는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약간 다르다는 거고, 그 방법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실제 적용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분석 방법을 달리 했을 때 분석 방법마다 나오는 어떤 암시점을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활용할 때 그 활용 능력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지 또는 두 개 이상의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할지는 그때그때 실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의 요지는 애널라이즈 핀 모델 방법을 이용해서 제작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이런 이제 프리딕트 스크리닝, 파티션, 뉴럴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점프가 아니고 점프 프로를 쓴다면 좀 더 다른 방법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한 다른 방법들을 옵셔널하게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개선 활동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죠? 개선 결과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선 후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우리가 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배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반응치 MFI, CI 수율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MFI하고 CI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변수죠. 변수 세 가지, 그러니까 주요 변수죠. 그러니까 바이탈 퓨 X 또는 크리티컬 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변수를 같이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측정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단계 보면 일종의 그
올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선 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컨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개선 활동 단계, 그다음에 컨트롤은 이제 개선 이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개선 효과를 검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요 배치 단박 기준으로 일종의 이제 오버타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데이터가 파악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리도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겠죠. 가장 쉽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애널라이즈 퀄리티 앤 프로세스 컨트롤 차트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MFI를 본다. 그러면 MFI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스펙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중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단계별로 우리가 단계가 여기 페이즈 칼럼에 보면 개선 전, 개선 활동 중, 개선 이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페이지를 여기다가 페이지 여기다 올릴 수가 있어요. 올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개선 활동을 함에 따라서 그 MFI가 이렇게 MFI 값이 이렇게 변동을 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개선 전후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요것은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MFI 값을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가 얘를 이제 그 페이지를 그 데이터 필터 변수로 이용을 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트롤 차트 빌드의 빨간색 삼각기 눌러서, 로컬 데이터 필터, 그 다음에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페이지 단계별로, 그죠? 여기 이제 컨퍼메이션 단계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선 결과 검증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Analyze P/I by X잖아요. P/I by X에 들어가서 뭐 단계별로 MFI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 결과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분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다양한 형태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선 결과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이런 암시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다른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여기 화이트 폴리머라는 요 하나의 케이스를 가정을 해서 우리가 최초의 문제 인식부터 해서 그다음에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거 데이터에 신뢰도가 문제가 있어서 과거 데이터의 측정 시스템을 우리가 체크한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 수집을 해서 개별 X와 개별 반응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모든 반응치하고 특히 주요 인자를 포함해서 모델링을 만들고 모델링 이후에 최적 조건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검증하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화이트 폴리머라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봤고요. 이 사례는 제가 임의로 만든 사례는 아니고 여기 배경에 보면 여기 참고에 적어놨었는데 저희 점프에서 발간한 요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런 책에 들어있는 사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온라인, 그러니까 무료 통계 무크 교육인 스팁스에 보면 이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오늘 세미나의 목적에 맞게끔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만든 거니까 혹시 추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실 분이 있으시면 여기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히 좀 1시간 남짓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저희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